예, 이번 시간은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은 이제 조건 처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C 언어에서 조건 처리 명령어는 if문하고 스위치문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5.1장에서는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if문은 사실 앞장에서 조건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설명을 하면서 많이 나왔었고요. 기본적인 문법도 그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if문 다음에 if 명령 다음에 조건식이 괄호 안에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로 묶여진 이 명령어들을 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간단한 if문의 실행 순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if문 바로 다음에 오는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에 중괄호로 묶여진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if문에 포함된 실행문이 딱 하나라면은 여기 나온 것 같이요. 이 if문에 소속된 명령문이 이거 하나라면은 굳이 중괄호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건문이 참이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명령문이 딱 하나라도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CF에서 조건식의 참거짓을 표현을 할 때요. 불형 변수도 있고 true false라는 키워드도 있긴 한데, C 언어, C++ 언어의 내부적으로는 종수 0을 거짓으로 취급을 합니다. 종수 0을 거짓으로 취급하고 0 이외의 수는 보통 모두 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수 0을 거짓으로 취급을 하고 그 이외의 수, 0 이외의 수는 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밑에 지금 예제가 나왔는데 지금 if하고 가로 안에 1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참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행문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1은 이제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요. 0이 아니면 참으로 간주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두 번째 경우에는 if문 뒤에 가로 안에 0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거짓으로 취급이 돼서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에서 내부적으로는 종수 0만 거짓으로 취급하고, 숫자 중에서는 종수 0을 거짓으로 취급하고 그 이외의 수는 모두 참으로 취급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에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if하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true라고 쓴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예제는 if하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 false라고 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내부적으로 true는 0이 아닌 숫자, 그다음에 false는 숫자 0, 숫자 0도 false로 간주한다.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에서 하기 쉬운 실수가 같다라는 거를 판별을 하는 연산자가 있었죠. 이거를 그냥 대입 연산자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롱형 변수 array에다 1을 집어넣고 lb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 조건이 의도적으로는 요 조건이 참이면은 이거를 실행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서 이퀄을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array 이퀄 lb, 그러면은 array하고 lb가 같으면은 이게 실행이 돼야지 되죠.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rray 이퀄 lb라고 하면은 이퀄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lb 값이 array에 대입이 되고 이것 자체로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이거는 대입연산자 설명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LA도 1이고 LB도 1이니까 LB의 값이 1이 LA에 대입이 되고 요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LB의 현재 값인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1이라는 숫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B 값이 0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1로 되는데 만약에 LB 값이 0이었다. 그러면은 요 실행문이 실행이 되면은 LA 변수 값이 0이 되고 이 대입문 자체의 결과값도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은 거짓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실행문이 절대로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같다라는 연산을 실행할 때는 이코르가 두 개다 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 if문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는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if문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버리면은 if문 요 조건이 참이라도 요 뒤에 있는 요게 실행문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조건문이 참이면 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세미콜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라 할지라도 실행될 명령문이 하나도 없다고 컴파일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실행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중괄호를 안 쳐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요 조건이 만약에 참이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명령어로 이거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명령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 if문에 속한 명령어는 요거 딱 하나가 됩니다. 중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실행하지 않고 요 명령어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명령은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요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은 중괄호로 둘러쳐져 있는 요 두 개의 명령을 모두 다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은 전부 다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하고 오른쪽의 경우는 엄연히 틀린 코드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f문에 속한 명령어가 딱 하나라고 하더라도 중괄호로 이렇게 둘러쳐주는 게 가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else문, if else문은 또 앞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else문은 항상 if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오게 되어 있는데요. if문 뒤에는 조건문이 참이면 요거를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문의 조건 결과값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될 명령어들이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장을 하면은 이런 식의 if else 또 else if문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if 명령어 다음에 조건문이 오는데 이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면은 요 if문에 속한 명령어들만 실행을 하고 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else 다음에 오는 거를 실행을 하는데요. 근데 else 다음에 또 if절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else if 다음에 오는 요 조건문을 실행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거 여기에 속한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조건이 또 거짓이었다. 조건문 1도 거짓이고 조건문 2도 거짓이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else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else if문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else if문은 이렇게 여기 예제처럼 딱 하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든지 올 수 있습니다.
else if문이 중간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조건문을 체크를 해봐 가지고 그 조건문의 결과값에 따라서 실행해야 될 명령어들을 이렇게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제 5-1인데요. 간단하니까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티저형 변수 ia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문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나 받아가지고 ia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조건이 참이라면 1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라면 2를 실행을 합니다. 참이라면 요 printf문을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라면 이 printf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조건이 참이라는 거는 ia%3은 i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라면 그게 3의 배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 조건이 참이면은 ia는 3의 배수다 라고 프린트를 하고요. 저 조건이 거짓이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프린트를 하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2를 집어넣었다면은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만약에 IA의 사용자가 이렇게 2를 집어넣었다면은 이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이게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예제 5-2도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W형 변수 DA를 여기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실수하나를 입력을 받는데 W형 변수이기 때문에 scanf의 서식 문자는 %lf죠. %lf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양수다. DA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양수라는 거죠. 양수면은 이렇게 1번이 실행이 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라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이 조건이 거짓이라는 거는 이 조건이 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0이거나 음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2번을 else에 묶여져 있는 2번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printf문을 보면은 절대값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수인 경우에는 원래 숫자하고 절대값하고 같죠. 그러니까 원래 숫자하고 절대값하고 같습니다.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원래 숫자를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이너스 1.1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이 거짓이 돼서 이게 실행이 안 되고 2번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f 자리에는 DA를 그대로 찍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1.1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두 번째 %f 자리에는 마이너스 DA를 찍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양수인 1.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의 절대값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10.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1번 printf문이 실행이 돼서요. 절대값 10.3 이코르 10.3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예. 여기에 찍는 숫자나 뒤에 찍는 숫자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이 되는 숫자나 뒤에 출력이 되는 숫자하고 이렇게 같은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예, 근데 연산자 할 때 간단한 if else문은 조건 연산자로 대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금 한 예제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if else문이 printf문 하나로 이렇게 치환이 됐죠. 그러니까 printf문에 절대값을 찍는데 첫 번째 %f에는 DA 변수를 찍고 두 번째 %f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연산 결과, 이제 조건 연산자죠. 연산 결과를 두 번째 %f에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은 어떤 결과값을 가지냐면은 이 조건이 참이면 DA 값을 가지고요. 이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면은 마이너스 DA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예제로 들었던 요 if else 문이 앞에서 예로 들었던 여기 있는 요 if else 문이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예제 5-3번인데요.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ex05-03.cpp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티저형 변수 IA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input integer number 라고 이렇게 printf 문으로 먼저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IA 변수에다가 사용자 입력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I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변수 값이 네거티브다 음수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if죠. else하고 if하고 그 다음에 i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se 문이 나오고요. 여기 printf 문을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i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else 문에서는 0이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if가 있고요. if가 있고 else if가 있고 else가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else if는 띄어야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면 첫 번째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면은 이 1번 printf 문을 실행을 하고요. 이게 거짓이고 두 번째 게 참이면 2번을 실행을 합니다. else에 붙어 있는 이거는 첫 번째 조건문도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문도 거짓일 때 이 3번 printf 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else if 문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개의 조건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장을 하고 F9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요. 에러가 없죠.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100 하고 입력을 하면은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어느 조건이 참인가요? 첫 번째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 되죠.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printf 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F4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네거티브라고 출력이 됐죠. 마이너스 20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은 첫 번째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것만 실행을 하고 바로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세 번째 printf 문이 실행이 됐죠. 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첫 번째 조건도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요 printf 문만 실행이 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예제 5-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일로 ex05-05.cpp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캐릭터형 변수 ch를 선언을 하고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c 서식 문자를 이용을 해서요. 아무 문자를 하나를 받는 겁니다. %c는 이제 문자를 받는 거예요. %c 서식 문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서 ch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f %d 서식 문자를 써가지고 입력한 그거를 ch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 아니고 %죠. 예,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라고 제가 오타를 냈는데 여기가 %라고 써야죠.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소문자 b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98이라는 10진수 값이 쓰이죠. 소문자 b를 입력을 하면은 그것의 아스키 코드 값인 98이 ch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숫자 7을 입력을 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한 게 아니고 스캔f에 %c 서식 문자를 썼기 때문에 7이라는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거죠. 7이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55입니다. 그래서 55라는 아스키 코드 값이 ch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저주는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온 것처럼 if문을 써가지고요. 지금은 ch 변수 값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이거 %두 개는 AND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그냥 %두 개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h는 요 값보다 작다. 그러면은 뭐를 프린트 하라는 프린트 f 로어케이스 알파벳이다. 로어케이스 알파벳이라고 이렇게 프린트 함에다 출력을 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은 그러니까 ch 변수에 대해서 앞에 조건도 참이고 뒤에 조건도 참이면 요 %두 개는 AND라 그랬습니다. AND 두 조건이 전부 다 참여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건식이 참이 전체 조건식 값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출력을 해라. 알파벳 소문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ch에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에 아스키 코드 값이 저장이 돼 있다고 했죠. 아스키 코드 값이 저장이 돼 있다고 했는데 ch가 스몰 a보다 크거나 같고 스몰 z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여기 지금 스몰 a의 아스키 코드 이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대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 2장의 표 2-6에 보면은 아스키 코드 몇 가지 예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스몰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97이고 스몰 z의 아스키 코드 값은 122입니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 값은 소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씩 증가를 하게 돼 있죠. A, B, C, D 이렇게 가는데 97, 98, 99 이렇게 연속해서 122까지 아스키 코드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소문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요 조건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 볼 때요. 요 조건식이 이게 이제 97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12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결국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자가 스몰 a하고 스몰 z 사이에 있는 소문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소문자다라고 printf문이 실행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se if문이 오죠. 그 다음에 오는 조건은 지금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요.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스몰 a가 아니고 라지 a부터 라지 z까지 요 사이에 있다면 이제 어퍼케이스 알파벳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요 else if문은 이 else if문의 요 조건은 어느 때 체크가 되냐면은 첫 번째 조건문이 거짓일 때 요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문이 참이라면, 즉 사용자가 입력한 게 대문자의 범위에 있다면, 또 방금 보여드린 아스키 코드 값을 보면 알겠지만은 대문자도 65부터 90까지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지 A는 숫자로 65고요. 65고 그 다음에 라지 Z는 90이라는 숫자죠. 아스키 코드로. 요 범위에 있다면은 사용자가 대문자를 입력을 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다 라고 찍는 거고, 이 뒤에 또 else if 문이 왔어요. 이번에는 0이라는 문자부터 0이라는 문자부터 9라는 문자 사이에 있다. ch가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은 printf문을 써가지고 digit이라고 그냥 화면에다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이라는 문자는 지금 다시 이 표를 보면요, 0이라는 문자는 아스키 코드가 48, 그 다음에 9라는 문자는 57입니다. 그러니까 48, 49, 50에 0, 1, 2 이런 문자들이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가 48에서 57 사이라면, 아스키 코드가 48에서 57 사이라면은 사용자가 숫자 문자를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else 문을 써가지고 다 뭐 알파벳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다 그러면은 프린트로 그냥 unknown이라고 출력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if 문이 왔고요. 맨 처음에 else if 문이 두 개가 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else 문이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1번을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2번을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건도 거짓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을 또 살펴보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그럼 마지막에 else문에 속해 있는 요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else if 문은 몇 개라도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실행하는 실행문들을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F를 제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어퍼케이스 알파벳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숫자 5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디지트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죠. 마지막으로 특수문자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죠. 샵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unknown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는 예제가 있는데요. 그 예제는 이제 사장 연습 문제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3절은 이제 스위치문인데요. 만약에 if 명령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if하고 else if 문이 다중으로 중첩되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처리를 하는데 if else 문을 중첩해서 쓰는 경우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문법이 지금까지 if 문보다는 약간 좀 처음에 보면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스위치라는 명령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정수형 변수나 아니면 어떤 표현식, 정수 값을 결과값으로 내는 어떤 표현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 스위치 문이 중괄호로 열리고 중괄호로
크게 닫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케이스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값하고 콜론, 그다음에 케이스라는 키워드로 값2하고 콜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명령문이 오고 명령문들이 오고 케이스는 항상 브레이크로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여기 스위치 닿으면은 여기 있는 요 표현식 있죠. 보통은 이제 종수형 변수 값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종수형 이 스위치 안에 예를 들어서 계산식이라든가 종수형 값을 결과식으로 내는 계산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값이 여기 있는 값 1하고 같으면은 첫 번째 값과 같으면은 명령문 2를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 값이 두 번째 값하고 같으면은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이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명령어를 여러 개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종수형 변수 값에 따라서 실행해야 될 명령문을 지정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명령입니다. 이제 디폴트라는 키워드도 오게 되는데, 디폴트는 여기 케이스 문으로 쭉 나열해 놓은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 스위치 뒤에 오는 요 종수형 변수 값이 그 값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 실행되는 명령문을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if 문으로 따지면 else 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케이스로 지정을 해둔 어떠한 값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는 디폴트 문으로 지정을 해둔 요 명령문들이 실행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예제 5-8인데요. ex05-08.cpp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the robot is running 이렇게 메시지를 몇 가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input command 명령을 하나 입력을 해라.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printf를 또 써가지고 1번은 turn left다. 그러니까 좌회전해라 이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은 turn right이다. 우회전해라. 뭐 3번은 stop 멈춰라. 이거를 먼저 이걸 나중에 하죠. input command 이렇게 명령을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죠. 1, 2, 3번 그러니까 위에서 나열한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고 인티저형 변수 a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a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죠. 여기 줄바꿈표가 빠졌네요. 여기 뒤에다가 줄바꿈표를 하나씩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로봇이 달리고 있다.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사용자가 입력한 A 값을 보고 스위치 문을 이용을 해서요. 가로 열고 A라고 이렇게 치면은 저 A 변수 값에 따라서 케이스 만약에 A 변수가 1이라면 printf robot
더 로봇 turned left라고 그냥 단순하게 출력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문이 끝나려면 반드시 끝에 브레이크가 붙어야지 돼요. 하나의 케이스문은 반드시 브레이크 문으로 끝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케이스 2 turned right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A 변수가 3이었다. 그러면 더 로봇 스탑드 라고 단순히 그냥 화면을 출력만 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키워드에는 이제 사용자가 1, 2, 3도 아니고 엉뚱한 값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unknown 커맨드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문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위치 문의 동작 방식을 보면은 괄호 안에 지금 A라는 변수가 왔죠. A라는 변수에는 방금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변수가 1이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A 변수 값이 만약에 2라면 2번 printf 문을 실행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A 변수가 3이라면은 3번 printf 문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디폴트 키워드에 지정된 이 4번 명령은 A 변수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닐 때 이게 실행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 뒤에 이제 콜론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 문이나 브레이크 문은 반드시 브레이크로 끝나야 된다는 거 문법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실행문이 하나만 아는데 일반적으로 케이스하고 브레이크문 사이에 여러 개의 실행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printf문 딱 하나죠. 예, 여기 스펠링이 틀렸나요? 예, 명령 커맨드죠.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F9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예를 들어서 2번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문에 걸려서 더 로봇 turned right 하고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3번을 출력을 했다면은 세 번째 케이스 문에 걸려서 이 printf 문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unknown 커맨드라고 출력이 되죠. 디폴트 키워드에 묶인 요 printf 문이 실행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명령어를 쓰면은 여러 개의 조건에 대해서 실행해야 될 명령어들을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명령을 쓸 때 반드시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치 뒤에 오는 여기에는 지금 종수형 변수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수식이 올 수도 있는데 종수형 값을 결과물로 내는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뭐 인트 롱형 같은 종수형 변수나 그것의 unsigned형인 종수형 변수가 반드시 와야지 돼요. 그리고 꼭 단독 변수가 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a 뭐 a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수식의 결과값도 반드시 종수형이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케이스문 다음에는 반드시 끝에 브레이크문으로 끝나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문과 이 콜론과 브레이크문 사이에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